여러분은 스티브 잡스가 아닌데 왜 스티브 잡스가 한 인생 명언을 보고 왜 스티브 잡스처럼 살려고 합니까? 막 자기계발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이 쓴 글이나 책 같은 거를 보면서 그 사람들의 일대기 막 이런 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나는 이 사람들이랑 다른 사람이구나. 저는 이것만 느꼈지 내가 나도 이 사람들처럼 할 수 있어 나는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나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그 성공한 사람들의 명언이 뭐냐면은 내일 죽더라도 당신은 오늘 하고 있는 일을 할 건가요? 막 이래. 내일 당장 죽더라도 오늘 하고 있는 일을 안 할 거라면 지금 당장 그 일을 때려치셔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들 되게 막 웅장한 음악 나오면서 막 뒤에 애플 로고 떠있고. 근데 제가 그거를 보고 느낀 점은 아니 내일 뒤지게 생겼는데 일을 왜 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니 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내일 죽게 생겼는데 대체 일을 왜 해? 미쳤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그런 성향도 아닌 사람들이 와 이래야 되는구나. 역시 나 일 바로 때려쳤어 이래가지고 인생을 나락을 간다니까요. 잘 다니고 있던 직장 때려쳐가지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일 당장 죽게 생겼으면 일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왜 그런 죽기 직전까지 암에 걸려서도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와 역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왜 그러고 있습니까? 리썸님, 저는 요즘 자기계발 서적과 자기계발 유튜브를 모두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그 많은 자기계발 서적과 유튜브 채널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리썸님만큼 현실적이고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채널은 없더라고요. 솔직히 다들 좀 구체성 없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만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는 하는데 일어나서 그래가지고 사업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부자가 될 거라고 믿으라고 하고 나서도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치. 모든 자기계발 그거의 문제점이지. 하지만 멘토를 한 명 만들라는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리썸님을 만나뵌 적은 없지만 일종의 멘토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리썸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저에게 현실 멘토가 생긴다면 그 멘토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들을 때 주의할 점이라든지 가르침을 흡수하는 방법에 있어서 팁이 있을까요? 조언을 들을 때 주의할 점 두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조언을 올바르게 들으려면요, 일단은 첫 번째 그걸 아셔야 돼요.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진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조언을 해줄 때 이 사람이 정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거짓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진짜 진실된 사람이고 나를 위하는 게 너무너무 느껴져.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진실만을 말하고 본인들의 인생에서 깨달은 거를 말해준다고 해도 그게 진실이 아닐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해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개미들이 주식을 하면 망하는 이유가요, 일단 개미까지 주식 정보가 갔다는 그 자체가 일단 그 정보는 유익한 정보가 아닙니다. 유의미한 정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속게 되냐면은 나한테 주식 정보를 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나도 전재산 다 샀어 하면서 인증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진짜 확실하다고. 이 사람은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평소에 이거 확실하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도 지금 속고 있다는 거야. 이 사람도. 그리고 부모님의 조언도 걸러들으라는 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부모님의 조언도, 부모님은 분명히 나를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누구보다 나를 위해서 해주는 조언이지만 부모님이 알고 있는 것도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부모님이 정말 뛰어나게 인생에서 막 되게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누구나 우러러보는 이런 사람이 아닌 이상은 부모님이 하는 조언도 아무리 진실이라고 해도 그게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말장난일 수가 있는데 본인한테 진실이라고 해서 이제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조언을 들을 때 주의할 점이 이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아무리 멘토라고 어떤 사람을 믿고 따라도요, 그 멘토가 나를 멘티로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 친한 사람들한테 뭔가 조언을 구해봐야 사실 큰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누가 어떤 계획을 저한테 말해요. 누가 계획을 말하고 뭔가 이런 거 저런 거 자기의 방대한 계획을 얘기를 해. 그러면은 그냥 초치기 싫어서 그냥 일단 해보시라고 하거든요. 어차피 이거 나한테 와가지고 이런 거 물을 사람들은요, 내가 죽어라 뜯어 말려도 하고요, 죽어라 하지 말라고 해도 결국에 할 사람들은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좋은 얘기만 해주게 돼요. 별로 나랑 안 친한 사람이 와가지고 조언을 하면은 잘 될 거예요. 누구누구 씨는 똑똑하니까 잘 될 겁니다. 일단 실행해보세요. 이렇게만 말하기 때문에 안 친한 사람한테 자기가 아무리 혼자 일방적으로 멘토라고 믿고 따른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해주는 말이 뭔가 큰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는 진짜 꼭 해드리고 싶은데, 멘토를 구하는 거는 좋은데요, 멘토를 구하는 건 좋은데 제발 좀 자신과 비슷한 유형의 사람한테 가서 조언을 들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질문자분은 자기계발서를 여러 권 읽고 자기계발 유튜브를 보면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뭐 이런 거 저런 걸 느꼈다고 하잖아요. 저는 수많은 자기계발 서적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요, 아, 이 사람들과 나는 다른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막 자기계발, 뭐 빌 게이츠, 뭐 스티브 잡스, 뭐 이런 사람들이 쓴 글이나 책 같은 거를 보면서, 그 사람들의 일대기 막 이런 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아, 나는 이 사람들이랑 다른 사람이구나. 저는 이것만 느꼈지, 내가 나도 이 사람들처럼 할 수 있어, 나는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그 성공한 사람들의 명언이 뭐냐면은, 그런 말을 했어요. 이거 스티브 잡스인가 누군가가 어디 강연인가 어디서 되게 진지하게 말을 했는데, 내일 죽더라도 당신은 오늘 하고 있는 일을 할 건가요? 막 이래. 내일 당장 죽더라도 오늘 하고 있는 일을 안 할 거라면 지금 당장 그 일을 때려치셔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들, 되게 막 웅장한 음악 나오면서 막 되게 막 편집 막 웅장하게 막 촤촤촤촤촤 막 자료 화면 막 나가면서 뒤에 애플 로고 떠있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제가 그거를 보고 느낀 점은, 아니 내일 뒤지게 생겼는데 일을 왜 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니 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진짜. 아니 내일 죽게 생겼는데 대체 일을 왜 해? 미쳤습니까? 아니 내일 죽게 생겼으면은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먹고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좋은 거라도 하나라도 더 보고 이래야지. 내가 미쳤다고 일을 왜 하고 있어? 진짜.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그런 성향도 아닌 사람들이, 와, 이래야 되는구나, 역시 나 일 바로 때려쳤어 뭐 이래가지고 인생을 나락을 간다니까요. 잘 다니고 있던 직장 때려쳐가지고. 아니 무슨 일반적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일 당장 죽게 생겼으면 일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왜 그런 죽기 직전까지 암에 걸려서도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와, 역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왜 그러고 있습니까? 99.9%의 사람들은 그러고 살지 않는데. 막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정말 성공하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 근본적으로 타고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업가의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 에너지가 막 넘치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무기력증 극복법 이런 거를 보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근데 성공한 사업가들은요, 애초에 무기력증이라는 걸 걸려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무기력증이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하는 건 있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가장 최대치의 의욕보다도 그게 더 높습니다, 의욕 수치가. 그게 현실이에요.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무기력증 극복법이라고 해가지고, 무기력증이 오는 이유는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무기력증이 온대요. 근데 제가 가장 무기력증이 걸렸을 때가 언제였냐면요, 저는 오히려 제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뭔가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이랬을 때는 저는 무기력증 걸릴 그런 여유 자체도 안 됐습니다. 저는 그때 인생을 제일 열심히 살았어요. 왜냐면은 지금 나 이거 일 안 풀리는데 일까지 놓고 무기력증 걸리면 내 인생 X되니까. 그래서 그때 내가 인생에서 제일 열심히 살았거든요. 제가 인생에서 제일 열심히 살 때가 월 180, 200만원 벌면서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나는 제일 열심히 살았어. 근데 제가 제일 나태하게 살았던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나태하게 살았던 시기가, 나는 유튜브가 빵 터져가지고 올릴 때마다 내가 숨만 쉬어도 조회수 10만씩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내가 조금만 각 잡고 대본 써가지고 올리면은 막 40만, 50만 뷰 나오고, 그냥 숨 쉬는 것만 올려도 10만 뷰가 나올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제가 인생에서 제일 게을렀어요. 왜냐하면 진짜 제가 제일 잘 나갈 때, 다른 사람들은 신나가지고 영상 막 올리고 이럴 때, 저는 그때 막 영상 막 한 달에 한 2개 올리고 그랬어요. 한두 개씩 올리고 그랬습니다. 왜? 나는 500만원만 벌려도 충분히 먹고 사니까. 나는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한량이야. 그냥 그때 막 조회수 빵빵 터지고 이럴 때는 한 달에 영상을 2개만 올려도 내가 500만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나 지금 혼자 오피스텔에 혼자서 살고 있고, 나 차도 쏘나 타면은 충분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한 달에 28일을 누워서 딩굴딩굴 하다가 이틀만 그냥 영상 찍어서 올리면 500만원이 들어오는데, 내가 여기서 일을 왜 더 열심히 해야 되지? 난 약간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요즘은 어때요? 이제는 쉬면은 좋대. 쉬면 좋대니까 나 못 쉬어.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고, 애초에 성공한 사업가들은 일이 잘 풀릴수록 재밌으니까 더 열심히 하다가 일이 안 풀릴 때 이제 무기력증이 걸린다는 건데, 그래서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은 2개로 500 절대 못 벌죠. 지금은 2개 올리면 이제 인생 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제 조언을 보거나 이럴 때 이 사람이 정말 나랑 성향이 맞는 사람인가 그거를 꼭 보고 조언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스티브 잡스가 아닌데 왜 스티브 잡스가 한 인생 명언을 보고 왜 스티브 잡스처럼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암 걸리면은 치료 안 받고 자연 치유하실 건가요? 스티브 잡스 그거 뭐야 자기가 무슨 암에 걸렸었지? 췌장암에 걸렸었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현대의학을 거부하다가 암이 커져가지고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암이었는데도 죽은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의 조언을 받을 때 좀 그런 거를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랑 잘 결이 맞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 잘 체크하셔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지 멍청한 사람인지 제가 그것도 되게 웃겨. 그러니까 사업가들도요 보면은 사람들이 사업가들은 무조건 진짜 개똑똑하고 모든 거에 대한 지식도 엄청나게 많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정말 미친 실행력과 직관력만으로 인생을 승부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만나봤을 때 뭔가 그냥 정말 아는 것도 진짜 거의 없는데 그냥 진짜 막 옛날 방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막 해가지고 성공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자기 분야밖에 모릅니다. 정말로 자기 분야밖에. 그리고 자기 분야라도 알면 다행이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조언을 들을 때 중요한 게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평균인지를 알고 조언을 한다는 게 문제야.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 남들한테 조언을 할 때 내가 평균이야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남들한테 조언을 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있어. 똑똑한 사업가들의 유튜브 그리고 성공한 사업가들의 유튜브를 보면서 약간 걸리는 게 뭐냐면은 똑똑한 사람과 멍청한 사람의 차이.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과 멍청한 사람들이 둘 다 똑같이 빠지는 오류가 뭐냐면 둘 다 자기 자신이 인간의 평균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똑똑한 사람들은 노력이라는 가치를 너무 과대평가해요.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노력해서 됐거든. 자기가 노력해서 뭐든지 다 됐으니까 노력의 가치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그리고 안 똑똑한 사람들 멍청한 사람들은 노력의 가치를 또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이게 밸런스가 좀 맞아야 되는데 맨날 그 멍청한 사람들은 노력해봤자 안 돼 이딴 소리만 하고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노력하면 다 돼 이딴 소리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서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당연히 어느 정도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가 가능하고 노력으로 극복이 안 되는 분야도 있고 이러는 건데 둘 다 너무 극단을 달리고 있어. 너무 어떤 사람은 너무 쓰레기 같은 마인드고 너무 어떤 사람은 너무 이상적인 마인드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약간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언을 들으실 때 잘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2살 중소기업 생산직에 근무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학력은 전문대졸이고 군대에 다녀온 후 20대 때부터 정말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한번 안 다녀봤고 명품 같은 건 꿈도 꿔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드디어 꿈에 그리던 1억이라는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기쁘기는커녕 저의 20대를 다 바친 돈이 겨우 1억이라는 현실에 허탈감이 밀려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맞는 걸까요? 아니, 저는 정말 인생을 잘 산 게 맞는 걸까요? 라고 하시는데 이게 요즘 친구들이 이래서 고민을 많이 해요. 그리고 욜로족이 이래서 생기는 거죠. 요즘 MZ세대들이라고 하죠. MZ세대들이 막 미래가 없다 어쩐다 하잖아요. 미래가 없고 내가 지금 아무리 돈을 모아봤자 1억 막 고작 1억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유튜브 자기개발 유튜브 이런 거 보면은 또 현타가 더 오는데 왜냐면은 죄다 막 요즘에 월 1억 번다 막 이런 사람들도 막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20대를 다 바쳐서 1억을 모았는데 지금 이게 내가 뭐 하는 거지 싶잖아. 다른 사람들은 막 한 달 만에 번다는 근데 그런 거는 일단 걸러야 되고요. 어차피 경쟁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막 인플루언서들이랑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여기 중소기업 직장인이시라고 하니까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나랑 비슷한 내 주변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셔야 돼요. 지금 20대 때 돈 안 모으고 진짜 막 회사원들이 뭐 오마카세 다니고 막 외제차 사고 이런 사람들이요 나중 가면 이거는 그냥 장담할게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반드시. 사업가들이라면 후회 안 할 수 있어. 뭔가가 대박이 터져서 사업이 대박이 나고 이래가지고 후회를 안 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떤 대박 꿈도 꾸지 못하고 그냥 일반적인 똑같은 생산직에 근무하고 있는 똑같은 월급을 갖고 있는 남성이라면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 1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부자라는 건 상대적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10억이 있는 상태로 100억이 있는 사람의 마을에 가면요 나는 거지가 돼요. 근데 10억이 있는 사람이 다 전재산 100만원이 있는 사람들한테 가면 부자가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그러면은 그 중소기업 생산직이라고 하셨는데 32살에 주변 사람들 누가 1억 모았는지 보세요. 주변 사람들 중에 본인이 부자일 겁니다. 응? 본인이 부자예요. 지금 주변 사람들을 보세요. 유튜브를 보지 마시고 지금 20대 때 오마카세 먹고 명품카 사고 해외여행 다닌 사람들 통장에 얼마 있나 보세요. 1억은커녕 돈 3천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항상 상대적이라는 것만 생각하시고 좀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모았으면 앞으로는 눈덩이처럼 더 불어날 겁니다. 기회는 항상 있고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1억이라는 돈을 못 보고 죽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무조건 잘한 거지. 지금 32살에 1억이면은 군대 갔다 오고 전문대 갔다 와서 뭐 어찌어찌 취직했다고 치면 26살부터 일을 했다고 쳐도 그리고 6년 동안 한 달에 한 140만 원씩 모은 거네. 이거 진짜 잘 모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시고 절대로 본인이 헛살았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게 앞으로는 더 빡세게 모아야 된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진짜 1억이라는 진짜 유의미한 돈을 모으셨으면 앞으로는 웃을 날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질문자분이랑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아, 지금 할 수 있다 알고 투자 형님이 또 정답도 말씀해 주셨는데 맞는 겁니다. 1억 되면 10억 그리 오래 안 걸려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저기 할 수 있다 알고 투자 저 채널이 정말 가장 리스크 없이, 제가 본 유튜브 채널 중에 가장 리스크 없이 돈을 불릴 수 있는 펀드 투자 채널이니까 저거 일반적인 그 회사원분들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다 구독을 하시면 좋고요. 아무튼 부자는 상대적이라는 거. 리섭님이 아직 유튜브를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유튜브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레드오션 같습니다. 저에게는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이제 유튜브 해도 된다 그럴 때마다 저한테 악플이 달려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제가 살면서 보니까요 항상 뭔가를 얘기를 해주면은 지금 이거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그리고 사람들이 잘 되고 있는 어떤 시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진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요 항상 거기에 대해서 레드오션이라서 못한다는 사람들, 이거는 레드오션이고 너무 포화 상태라서 이건 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99.9%가 블루오션을 가르쳐줘도 그거는 성공 사례가 없다면서 못합니다. 이거 진짜예요. 레드오션이라서 못한다는 사람들은 블루오션을 가르쳐줘도 성공 사례가 없다면서 못해요. 이거 아무도 하지 않는 거 보면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딴 소리 합니다. 진짜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질문 주신 분이 유튜브가 레드오션이라고 하는데, 지금 새로 시작하는 유튜버들이 한 달 만에 구독자 1000명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금도 새로운 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라이징스타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한테 가가지고 또 새로운 어떤 플랫폼을 제가 얘기를 하면서, 내가 분명히 내가 어떤 새로운 듣도 보도 못한 플랫폼을 얘기하면서 이거 블루오션이니까 해봐 이러잖아요. 이거 이용자 수도 이렇게 없고 이렇게 하는데 내 시간을 여기에 드리는 게 맞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거 앞으로 미래 전망이 없을 것 같아. 이딴 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레드오션이라서 못한다는 거는 말이 안 돼. 여자 관계나 일을 할 때 안 될 때마다 내적으로 너무 자책을 하는데 조언이 있을까요? 자책하셔야죠. 잘 안 되면 자책을 해야지. 저는 힐링 멘토가 아닙니다. 자책을 하셔야죠. 자책해야 발전이 있지. 요즘에 무슨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소중합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일단 개소리 하는 거 믿지 마세요. 자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메타인지가 되고 그래야 발전이 있지. 안 됐는데 괜찮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야. 시험 개망해놓고 수능 막 다 8등급 나왔는데 괜찮아. 나는 공부 말고 다른 재능이 있을 거야. 이러면 안 되지. 남 밑에서 일을 하기 싫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이런 마인드라면 사업하시면 안 됩니다. 남 밑에서 일하는 게 싫다는 게 결국엔 그거잖아요. 남한테 막 샤바샤바하고 막 굽신대고 막 아니면은 뭐 내가 하기 싫은 짓거리 안 하고 이러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남 밑에서 일하기 싫다는 게. 사업하면요 더 샤바샤바 거려야 됩니다. 그리고 눈치도 엄청 봐야 되고요. 오히려 직장 다닐 때보다 눈치 더 많이 봐야 돼요. 모든 직원들의 눈치를 진짜 어마어마하게 봐야 됩니다. 요즘에 사장들이 알바생들 눈치도 보잖아요. 진짜 사업은 이렇게 남 밑에서 일하기 싫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다른 업체랑 뭐 거래처에 샤바샤바 해야 되고, 사업하려면 오히려 더 굴욕적인 일도 많이 당할 때도 있고, 진짜 꾹 눌러 참아야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사업할 때. 직장은 진짜 그지 같으면 때려칠 수라도 있지, 사업은 내 건데 때려칠 수도 없고, 아주 이거는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진짜 큰 돈을 벌고 싶어서 사업을 하고 싶어 이거면은 몰라도 뭐 남 밑에서 일하기 싫어서 사업을 하기 싫은 거는 정말 미성숙한 생각이죠. 그쵸. 고객이 클레임 거는 순간 모든 자존심 다 버려야 돼요. 아는 사이인데 인스타 마파를 안 해주는 건 무시하는 게 맞죠? 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그 마파를 안 해주는 사람의 팔로워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진짜 그 사람이 팔로워가 많고 이러면은, 저도 그렇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누군가를 먼저 선파를 했는데 마팔이 안 오면은 그냥 그러려니 해요. 왜냐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팔로워가 한 10수명이라든지 아니면 뭐 100명 막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그냥 팔로우를, 누군가가 나를 팔로우를 하면 그게 바로 뜨잖아요. 근데 몇천 명 이상만 돼도 그게 안 떠요. 왜냐면 그거 하나하나가 다 알람이 오면은 이게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인스타 자체적으로 그게 안 뜹니다.
그런 거는 뜨지. 나를 팔로우하는 사람이 그 체크 표시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인스타에서 인증한 인플루언서. 그런 사람들이 나를 팔로우를 하면 그런 거는 뜹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나를 팔로우 했을 땐 그게 안 떠요. 그래서 몰라서 마파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인데 마파를 안 하는 거는 무시하는 게 맞죠.